안녕하십니까. 얼라인드 매칭이라는 주제로 비디오 이미지 프로세싱 수업 최종 발표를 진행할 강석훈입니다. 먼저 제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이란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이미지 내에서 객체의 위치와 종류를 판별하는 작업입니다.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들의 성능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그 결과 벌써 우리 삶의 여러 곳에 침투해 있는 기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현재 딥러닝 기반 오브젝트 디텍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즉 CNN 기반의 디텍터와 트랜스포머 기반 디텍터인데요. 이전에는 CNN 기반의 디텍터가 주로 연구되어 왔지만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모델인 트랜스포머를 비전 분야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트랜스포머 기반 디텍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을 비교하자면 짧게 말하자면 CNN 기반 디텍터는 트랜스포머보다 더 효율적이고 트랜스포머 기반 디텍터는 아직 성능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트랜스포머 기반 네트워크가 요즘 연구 트렌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CNN 기반 디텍터의 효율성을 따라오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제 제 연구 주제이기도 한 싱글샷 멀티박스 디텍터, 줄여서 SSD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SSD는 CNN 기반 디텍터 중 하나이고 2016년 CVPR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좀 오래된 모델이긴 하지만 욜로라는 모델과 함께 가장 유명하고 가장 널리 쓰이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SSD는 욜로와 마찬가지로 디텍션이 실시간으로 가능하여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무인감시 시스템과 같은 작업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은 실시간뿐만 아니라 작은 물체를 탐지하는 성능 또한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시스템의 경우 교통 표지판이 있겠고 무인감시 시스템의 경우 사람이 들고 있는 물체가 있겠습니다. 제 프로젝트는 SSD의 작은 물체 탐지 성능에 대해 분석하고 그 성능을 올리는 것에 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SSD가 가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SD의 작은 물체 탐지 성능을 알아내기 위해 칭화 텐센트 100K라는 데이터셋을 이용했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총 221가지의 교통 표지판에 대한 데이터셋이고 16,787개의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이미지는 2048 곱하기 2048의 해상도를 갖고 있고 대부분의 객체가 아주 작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의 작은 물체의 탐지 성능을 측정하기에 적합합니다. 다만 클래스당 이미지 수가 너무 적기에 데이터셋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5개의 클래스만 추출하여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에 대해 논문에 제시된 SSD 300과 SSD 512 모델,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현한 SSD 1024 모델에 대해 성능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SSD 1024의 성능이 SSD 512보다 오히려 떨어짐을 볼 수 있었는데 보통 모델의 입력 사이즈가 커지면 성능 또한 높아지기에 SSD의 작은 물체 탐지를 막는 어떤 추가적인 요인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SSD의 매칭 전략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내었습니다. SSD는 객체의 위치를 추론할 때 디폴트 박스라는 일종의 기준점을 이용합니다. 디폴트 박스는 이미지 전역에 골고루 퍼져 있고 서로 다른 위치, 크기, 종횡비를 갖고 있습니다. SSD 300의 경우엔 총 약 9천여 개의 디폴트 박스를 갖고 있습니다. 모델의 각각의 디폴트 박스는 한 이미지에 대해 한 바운딩 박스를 출력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SSD는 한 이미지에 대해 9천여 개의 바운딩 박스를 생성한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SSD를 사용할 때 결과 이미지의 바운딩 박스가 9,000개나 출력되지는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특정 점수 미만의 박스는 모두 무시한다는 것. 두 번째로 여러 디폴트 박스가 한 물체에 대한 박스를 출력할 수 있는데 이를 모두 합쳐주는 논맥스 서프레션, NMS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디폴트 박스를 이용하는 모델이 학습하는 방법은 그라운드 트루스, 즉 객체 박스 위치와 가장 비슷한 디폴트 박스들을 선정하여 그 디폴트 박스들에 대해서만 그라운드 트루스의 정보를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객체 박스 위치와 가장 비슷한 디폴트 박스들을 선정하는 방식이 바로 매칭 전략입니다. SSD의 매칭 전략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로 그라운드 트루스와 가장 큰 IO를 가진 디폴트 박스 하나만을 선정하고 두 번째로
그라운드 트루스와 IU가 0.5 이상인 디폴트 박스들을 추가적으로 모두 선정하는 것입니다. 해당 방법은 꽤 괜찮아 보이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큰 IU를 가진 디폴트 박스가 여러 개일 경우입니다. 예제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칭화 텐센트 100K 데이터셋, 줄여서 TT100K 데이터셋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 대해 SSD의 매칭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초록색 박스가 그라운드 트루스, 즉 객체의 위치이고 빨간색 박스가 매칭된 디폴트 박스인데요. 먼저 모두 IU가 0.5 이하로 낮아 한 객체에 한 디폴트 박스만 매칭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객체의 경우엔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왼쪽 객체의 경우엔 디폴트 박스가 왼쪽으로 많이 치우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리셉티브 필드 개념을 통해 생각해보면 디폴트 박스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이 성능 측면에서 더 좋기에 해당 결과는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추가적으로 세 구체의 IU를 가진 박스 모두를 젓갈색으로 추적해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 개인 것을 보일 수 있는데 이는 IU는 한 박스가 어떤 박스에 완전히 포함된다면 박스의 위치에 상관없이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SSD는 이 여러 박스 중 하나를 임의로 하나 뽑아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적절하지 않은 매칭의 원인이 됩니다. 이제 SSD의 해당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매칭 전략, 얼라인드 매칭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저렇게 IU가 최고치인 박스가 여러 개라면 그중 가장 적합한 박스를 뽑는 방법은 바로 가까운 데 있는 박스를 뽑는 것일 겁니다. 따라서 저는 IU뿐만 아닌 박스의 중심점 거리와 종횡비를 모두 고려하는 새로운 매칭 전략, 얼라인드 매칭 전략을 고안하였습니다. 이전의 매칭 전략을 순서대로 표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IU 최고치를 가진 디폴트 박스들 중 하나만을 뽑게 됩니다. 얼라인드 매칭의 경우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IU 최고치를 가진 디폴트 박스들을 모두 고른 다음 고른 디폴트 박스 중 종횡비가 가장 비슷한 박스를 고른 다음 마지막으로 고른 박스들 중 가장 중심점 거리가 짧은 디폴트 박스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해당 디폴트 박스를 그라운드 트루스와 매칭시키게 됩니다. 이전에 보았던 예제를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왼쪽이 이전 매칭의 결과이고 오른쪽이 얼라인드 매칭의 결과입니다. 우선 디폴트 박스의 종횡비가 1대1로 맞춰진 것을 볼 수 있으며 디폴트 박스의 위치도 그라운드 트루스의 중앙에 위치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 물체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인 TT100K 데이터셋에서의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전 매칭을 레거시 매칭으로 표기해왔습니다. 얼라인드 매칭을 사용했을 때 이전 매칭을 사용했을 때에 비해 아주 큰 성능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SSD 1024에서는 약 60%포인트 MAPG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매칭을 사용했을 때 SSD 1024가 SSD 512보다 낮은 성능을 내던 현상이 얼라인드 매칭을 사용했을 시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능이 크게 차이가 나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학습의 디터미니스틱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시드도 같게 설정하였으므로 두 모델의 학습 과정 중 다른 것은 매칭된 디폴트 박스 뿐입니다. 따라서 매칭된 디폴트 박스의 적합성을 비교해 보기 위해 그라운드 트루스와 매칭된 디폴트 박스 간 중심점 거리 분포를 그래프에 표시해 보았습니다. 이전 매칭과 얼라인드 매칭의 거리 분포를 비교해 보면 얼라인드 매칭이 확연히 중심점에 가까운 매칭 결과를 냄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차이는 SSD의 입력 크기를 더 키우면 키울수록 더 커졌습니다. 객체가 리셉티브 필드의 중앙에 위치할수록 학습에 더 효과적임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자료는 매칭 전략 간 성능 차이의 원인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객체인식 모델 평가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인 파스칼 BOC에 대해서도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파스칼 BOC 2007, 2012의 트레이닝 셋 모두를 학습하여 2007의 테스트 셋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TT100K에 비해 극적이지는 않지만 약간의 성능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유는 파스칼 BOC의 객체가 대부분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전 매칭의 결함이 크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스칼 VUC에 대하여도 중심점 거리 분포를 출력해 보았습니다. TT100K에 비해 육안으로 보았을 때도 큰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능폭 또한 TT100K에 비해 작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결과는 중심점 거리 분포가 모델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사실 TT100K에서도 디폴트 박스의 크기를 줄이게 된다면 이전 매칭의 결함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유로는 디폴트 박스의 크기를 줄이면 최고치의 IO를 가진 디폴트 박스의 수도 줄어들 것이고, 이는 더 적합한 디폴트 박스와 매칭될 확률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접근 방법이 더 좋은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TT100K에서 여러 디폴트 박스 크기에서의 MAP를 출력한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이 얼라인드 매칭, 빨간색이 이전 매칭입니다. 먼저 이전 매칭의 경우 디폴트 박스 크기를 줄이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성능이 크게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줄이게 되면 오히려 성능이 감소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얼라인드 매칭과 이전 매칭 모두 디폴트 박스 크기를 바꾸었을 때 성능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고, 각 데이터셋에 대해 최적의 디폴트 박스 크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얼라인드 매칭의 경우 이전 매칭에 비해 성능 변화의 폭이 많이 좁음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얼라인드 매칭을 사용하면 디폴트 박스 크기에 대해 모델이 강건해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얼라인드 매칭을 사용한 것이 이전 매칭보다 모든 디폴트 박스 크기에 대해 성능을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해보면 최적의 디폴트 박스 크기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라인드 매칭을 사용하는 것은 그와는 별개로 성능 개선을 구현하고, 또 최적의 디폴트 박스 크기를 정확하게 찾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SSD와 함께 널리 알려진 모델인 You Only Watch Once, 줄여서 YOLO 모델 또한 디폴트 박스를 이용한 디텍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SSD와는 다르게 YOLO는 K-민즈를 통해 데이터셋의 최적의 디폴트 박스 크기를 찾아 학습을 진행합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하자면 데이터셋의 객체 하나하나의 너비와 높이를 모두 일거와 K-민즈를 적용하고 이를 디폴트 박스 크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해당 K-민즈 기법과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TT100K에서의 결과인데요. K-민즈를 이용하게 되면 얼라인드 매칭과 마찬가지로 SSD 1024의 성능이 SSD 512를 앞서게 되지만 모든 아키텍처에서 얼라인드 매칭이 더 앞섬을 볼 수 있습니다. 파스칼 VUC에 대해서도 성능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얼라인드 매칭이 여전히 더 앞섬을 볼 수 있으며 K-민즈를 이용했을 때 이전 매칭보다도 성능이 더 감소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저는 디폴트 박스 기반 디텍터에 사용 가능한 매칭 전략인 얼라인드 매칭을 고안하였고, 이를 SSD에 적용하여 추가적인 네트워크 요소나 학습 시간의 증가 없이 작은 물체 탐지 성능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얼라인드 매칭은 IOU뿐만 아니라 중심점 거리, 종횡비를 모두 고려하여 디폴트 박스들을 그라운드 트루스의 중심점에 정렬되도록 매칭하여 객체가 리셉티브 필드의 중앙에 오도록 만들고, 따라서 성능을 증가시킵니다. 실험 결과를 통해 얼라인드 매칭이 실제로도 성능을 증가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정 경우에는 성능 향상이 극적으로 큼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사용한 소스 코드와 학습된 가중치 파일은 모두 GitHub에 업로드하였습니다. 현지 슬라이드와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여기까지 제 프로젝트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